도대체 암세포가 뭔지 알려주세요. 암세포란 우리 몸은 성장하고 생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기능을 다한 세포는 사멸하면서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포의 분열과 분화, 사멸의 과정은 생존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죽은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세포 사멸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세포가 증식이 되고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볼록한 혹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양, 암,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은 매일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죽이죠. 어느 순간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암세포는 존재하고 없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암세포의 초기 단계에서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물리적 등의 만성 자극이 작용하는 점에서 암이 발생한다고는 합니다. 이 말은 유전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후천적으로 오랫동안 나의 몸에 가해진 잘못된 생활 습관 아니면 음식물에 의한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암 발생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0만 명당 300명인 것에 비해서 262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20대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 많은 암들의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족력을 먼저 제외하고 식습관을 들겠습니다. 동물성 지방,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의 섭취의 증가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인 소세지, 햄, 베이컨 등의 섭취가 매우 잦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물들이 유전자 병형식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농약에 내성이 생기게 해서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도 잡초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약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많은 토종 씨앗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활동의 부족으로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변비, 비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장암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검진 시 장내시경 검진 횟수의 증가로 발병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교적 치료가 용이한 초기 대장암 발견 횟수가 증가된 것이죠.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증가율이 현재 1위입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서 52배나 증가하였고 1인당 육류 소비량도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이 증가된 것은 알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기력을 찾기 위해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우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암 환자가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완전 비추천입니다. 우유에는 좋은 성분이 많지만 이미 성장을 다한 성인에게 우유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암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유방암 환자는 절대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환자들은 에스트로겐을 줄여주는 약을 먹는데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 아주 풍부합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다 큰 성체가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이상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 대신 두유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세포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또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많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IGF-1은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높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할 세포가 살아남고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유가 암을 성장시킨다는 논문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유에는 성장인자 IGF-1과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게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먹는데 우유는 어불성설인 거죠. 특히 호르몬성 암들은 우유와 큰 관계가 있는데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암, 이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백질의 함량은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씨앗류나 생선살, 김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환상은 예전에 고기가 귀했던 시절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전문가마다 말하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자기 몸무게에 비례해서 만약 내가 70kg일 경우 70에서 80g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먹어도 모두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기력이 많이 딸리고 몸무게도 많이 준다면 A급 육류 단백질 섭취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말한 A급은 호주산인 방목해서 풀을 먹고 자란 소를 말합니다. 달걀은 난각 번호가 1번이나 2번을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 암 환자들의 단백질 섭취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어류를 먹을 때는 큰 생선보다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을 추천하고요. 몸집이 클수록 중금속 함량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고기보다는 다른 식품을 한번 찾아봅니다. 소고기보다는 토종닭이나 오리를 찾아보고 그것보다는 어류성인 단백질, 그것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찾아봅니다. 고기들은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것을 추천하고 소고기는 사태를 추천하고 돼지고기는 등심, 닭고기는 가슴살을 추천합니다. 육고기는 굽는 것보다 삶아 먹고 반면에 닭고기는 굽는 것이 단백질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생선류나 야채류는 말려 먹는 게 더 좋고 간식으로 볶은 콩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의 경우에는 첨가물과 수입산 대두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것도 유제품이 아니라 콩으로 발효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땅콩의 경우에도 단백질은 많지만 암 전이에 도움이 되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힘들겠지만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